자, 이제 사주를 이제 해석하는 게 그 사주 해석의 이제 방법의 텍스트라고 기조가 음양오행이죠. 근데 이제 사주뿐만이 아니에요. 동양의 그 사유 철학은 이제 기본이 이제 제로라고 하는 개념이 무국이라는 개념으로 무국 그럽니다. 그게 한계가 없다. 그게 이제 그게 제로가 이제 우리 말로서는 이제 공이라고 하고 공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고 또 다른 표현이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게 이제 성스러운 영이죠. 성령 할 때 영. 개념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갖다가 이제 일을 태극이라고 하고 태극. 이제 태극에서 이제 분열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태극으로부터 분열된 세계. 그래서 여기는 현상계에서는 정확하게 암컷과 수컷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선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난센스고 악이 없기를 바라는 게 난센스예요. 악은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선은 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어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밤이 없어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선을 위해서 낮을 위해서 밤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상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 기본인데 음양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수죠. 오행이고 수고 양을 대변하는 게 이제 간지에서 온데 이게 화예요. 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소위 그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밤이고 이것이 한 낮인데 이것을 이제 오행으로는 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을 대표하고 양을 대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장부에서는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와 보면은 요게 지금 수가 아래쪽에 있죠.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통에 있는 오장이 맨 아래쪽에 위치한 게 이게 신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요 앞이 음입니다. 이게 네발 짐승이 땅을 딱 짚으면은 땅을 향하고 있는 게 이게 음이에요. 그리고 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게 양이야. 뒤편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공교롭게 남자는 땅으로 향하고 엎어져 있고 떠오를 때 여자는 하늘을 향하고 뒤집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기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서 양쪽에 있는 등어리에 붙어 있어요. 그 음양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몸통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 제일 거의 위에 여기 심장이 주먹만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심장이죠. 요게 이제 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암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심장은 불이라 암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심장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결정의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일하게 심장암은 없는 거예요.
다 신장도 암이 있고 다 암이 있는데 이게 불의 장기라고 그러는 거야. 불의.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니 무슨 치료니 이런 것들이 다 불로 암 치료하는 거예요. 불로 지지고 있는 거라고. 그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뜸이라고 하는 것이 불로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온신님 같은 보면 사주가 화가 없죠. 네, 없습니다. 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질적으로 체질이 화의 장기, 심장의 기능이 강하게 타고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제 본래 남자기 때문에 남자가 화기가 좀 없는 사주들은 여자들이 화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감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화기가 없는 것은 본래 본체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주를 갖다가 이게 체질을 지금 뭐 사상 체질 찾아서 했는데 사주를 모르고 한의학을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결핍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니까 오장도 허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약하게 타고난 장기를 허하다 그러는 거예요. 강하게 타고난 장기를 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가 우리 온신님도 사주의 화가 약하면은 다른 오행이 좀 실하게 타고나는 거죠. 강하게. 그래서 이제 장부의 허실도 사주를 보면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화가 얘들이 이제 우리 인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분 지금 이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염통이 불이 동맥 혈관을 통해서 피를 쫙 모세혈관 말초까지 쫙 뿜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발산지기예요. 이 화자도 보면 이게 불꽃이 타오르는 상이라고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요. 이 숫자도 이게 수 보세요. 이게 수는 여기에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글자예요. 모여들고 있는 글자예요. 이 기운이 모이고 있고 이건 퍼지고 있는 글자라고. 그 얘는 발산직이죠. 양이니까 분출을 해가지고 얘는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기운이 쭉 끝털이 이게 뿜어서 밑으로 얘는 이렇게 기운이 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불기운이. 그다음 얘는 반대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 이 맑은 이 심장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죠. 이게 정화해서 맑은 정수를 척수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뇌수까지 이게 잘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이게 한의학에서는 이거 세 군데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흉부 위를 갖다가 상초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배꼽까지를 중초라고 하고 중초에서 아래를 하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정력이 떨어지게 되면 하늘가 하초가 부실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하초가 이 신장의 정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선천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선천지본이라 선천지본의 장고 이건 부모한테 타고난 장기예요. 요거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신장이라 장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주역에서는 뭐 수화 기재니 수화 미재니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오를 쓴자 써가지고 수는 위로 올라가 수승, 화는 내릴 강자 써서 밑으로 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한 머리 쪽은 차야 돼.
두한. 그 다음에 이 뜨거운 기운이 말초까지 내려와서 발은 종열, 발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이 깨지지 않은 상태, 음양이 잘 조화롭게 순행하고 있는 상태가 수승화강이라고 하고 두환종열. 그러니까 두무냉통, 머리가 냉하면 아픈 법이 없고, 봉무열통, 배가 따뜻해서 아픈 법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음의 상징인데 여자들은 그래서 혈액의 병이 많아요. 이게 기혈. 그런데 남자들은 기의 병이 많고, 기혈이 이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기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거고 혈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 기혈 순환이 어떻게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딱 정의해놨죠. 심, 마음, 기, 혈, 정, 그래요. 이건 마음 심자, 기운 기자, 피혈자. 자, 여기 마음 가는 곳에 기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가 따라가는 곳에 혈이 따라간다. 혈이 가는 곳에 정이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은 동양에서는 몸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 죽겠다는 게 마음이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꼬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돼 있어. 기가 막히게 되면 혈도 정체가 되는 거예요. 어혈이 생기는 게 이런 원리인데. 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아랫배가 찬 병이 무조건 냉병이에요. 여기 단전이라는 게 밭전자 써요. 이 아래 밭이 냉하게 되면 생명이 거기다 씨앗을 심어도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 그러니까 임신 안 되는 거 같다는 거예요. 배가 찬 거예요. 그런 이치로 보면은 씨를 심어도 밭이 얼어 있으니 이게 밭이 싹이 되겠어요? 싹이 발화가 안 되지. 너무 건조해도 물론 메말라도 안 됩니다. 너무 메말라도 싹이 그 난리가 없죠, 씨앗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도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돼야 씨앗을 뿌리면 바로 발화가 되죠. 근데 이제 특히 여성들은 조증, 마른 열병보다는 이제 냉병이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기본이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아랫배가 차면은 이제 일단 이 수승화강이 안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동방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게 서방급이라고. 이게 온대문화권이라 이게 북극이고 이게 남극이라고. 간단해요. 이게 이제 온대문화권인데 여기가. 이거 동양이고 서양이라고. 어? 이 오행이 그러니까 내 몸이 우주래, 소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군주주간이라고 해서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동양은 심장이 멈춘 상태를 이제 죽음이라고 보고, 서양은 그 뇌의식이 멈춘 상태를 이제 사망으로 보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동방의 끝에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자를 보면 연십자에다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연십자로 천지의 연십이 있고, 여기 달월이 이렇게 있죠. 조선이 원래 이게 해와 달을 상징하는데 이게 일본과 조선이라고 봐도 돼. 그 다음에 고을선자는 빛날 선자예요. 그게 조선화 때 고기자에다 양양자를 쓰는 게. 그래서 이게 이 문자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 동쪽에서 온대문화권 동쪽의 동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따뜻한 기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
음한하게 타고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연 환경이 따뜻한 열기가 많으면 몸은 거기에 좋아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 냉성을 갖게 돼요. 서양은 반대로 여기는 서쪽이라 서늘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애들은 또 서늘한 기운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이 약간 열성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조화롭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양 여자들한테 냉병이 없습니다. 산후풍이란 병이 없어요. 서양 여자들은. 그래서 서양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샤워를 쉬어야 해요. 동양 여자들이 특히 한국 여자들이 아예 애 낳고 목욕했다는 그대로 산후풍 맞는 거예요. 찬물로 샤워했다. 자, 이런 체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여성의 냉병, 이 냉병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황토아궁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부를 때 거기에 이제 완전한 원적외선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황토아궁에다가 솔잎이나 장작이나 왕겨나 이런 걸 떼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밥할 때마다 아랫배 냉을 따뜻하게 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 문화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성의 근본인 수족이 냉하거나 아랫배가 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체질에 맞게끔 문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의식주가 다 서양으로 다 뒤집어져 바꿔졌죠. 우리가 옷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서양으로 입고 또 먹는 것도 다행히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건 제가 볼 때 우리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이 소금 발효 식품,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요. 워낙 기가 세니까 안 죽었어. 그 다음에 집이 이제 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서양식 집이죠. 구들방에 따뜻한 아랫목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랫목이 초석이 장판이었는데 초석이나 또는 이렇게 기름 먹인 장판 있죠. 그런 걸로 장판을 깔았는데 초성이나 그런 걸 깔으면 아랫목이 항상 이렇게 불로 전부 까맣게 탔어. 그런데 가서 등을 지지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른 것이 최고인데, 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여성의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이 냉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행으로 보면 이게 이제 수, 화, 목, 금인데 요게 이제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이에요. 자, 이 중간에 토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신장과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한줄 위장이 있는 거예요. 요게 비위장이에요. 요게 가운데 사거리 신호등입니다. 비위장이. 그래서 첫째 요 비위장 이게 여러분 이게 토라고 하는 게 비위가 발달된 사람들 사주에서도 토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일단 좋아요. 유들유들해, 유연해. 중앙토라서. 네. 이게 토성이에요. 이게 중앙이에요. 중앙인데 그러니까 일단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 성격이 좀 덜 까다로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볼 때 밥을 잘 먹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까칠함이 없는데 먹는 게 까다로운 사람들은 일단 까칠어. 그죠? 그 토가 약해. 토가 약하면 예민하고 비위가 약하면은요 속이 안 편하면 신경이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위장은 뇌하고 배터리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하고. 그래서 이제 식후에 식곤증 가는 게 오는 게 바로 뇌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비위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딱 식곤증이 오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비위가 안 편하면 늘 신경이 예민하게 꼰두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위가 발달해서 중앙토라고 하는 게 중계, 조화, 중매쟁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첫째 요거를 이제 신장이 선천의 장기라면은 비위장은 후천의 장기예요. 후천지으로. 그래서 이 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앙토가 이 중앙 모든 것은 이 가운데 센터라고 했죠. 여기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비위가 첫째 건강에 있어서 뭘 병이 나도 일단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장기인데 여러분 이게 내 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 뱃속이 편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뱃속이 첫 번째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6이라는 숫자가 우리 몸에서도 6이라는 숫자가 묘한 숫자예요. 6이 6이 우리 몸에서도 소화를 먹고 나면 2시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장에 들어가서 흡수 2시간 하고 대장으로 내려가는 대장에서 마지막 찌꺼기를 배출하는 게 배설시키는 게 2시간씩 간격이 걸리는데 6시간만에 우리 식사를 먹는 이유가 여기 2시간씩 그 소화 흡수 배설 시간이라고. 소화 흡수 배설. 소장 맨 처음 위장에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에 가서 흡수돼요. 그 소장에서 마지막 찌꺼기를 흡수, 대장에 가서 배설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사회적인 걸로 보면은 여러분이 중앙이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정치예요. 중앙이 정치예요. 컨트롤. 그래서 거지. 이 사회 공동체의 태과 불급 모자라고 넘치는 것을 정치가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중매정이에요. 싸움을 이 대립을 시비와 대립을 조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토가 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이 많아요. 아 유들유들하고 예예 뭐 다 대답 잘하고. 딱 그러네.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삼김 우리 시대의 근대 정치사에서 삼김이 다 토성이에요. 노무현 씨가 토성이고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다 토성이에요. 토일간이라고. 몇 개 있어야 전주의 그러시잖아요. 정동원 씨도 토예요. 토가 많아요. 저는? 토가 개수로 있는 것만 드러난 것만 2개인데 지지에 다 지지에 토가 토가, 있어가지고 토가 많습니다. 지장간. 그러니까 다 이래.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토가 많은 사람은 이게 조화심이거든.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요. 토가 없는 사람은. 토 멋져. 그러니까 토가 좀 너무 과하게 되면 너무 또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럴 확률이 토가 있다니까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또 우유부단하지. 뭐 이래도 저래도 술에 물 타는 듯 물에 술 이것도 타는 좋아 저것도 그게 좋아. 다 타고난 기질이라고. 좋아.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 간입니다. 간담. 자, 요거는 폐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심소장. 여기 심장 소장인데 소장암도 못 들어봤죠? 소장암 들어봤나요? 못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야, 이거 진짜. 정말 신비롭다. 대장암, 담낭암 다 있어요. 예. 방광암까지 다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요. 불의 장기라. 네? 자, 이렇게 오장육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동양의 이런 사유체계의 이게 서양의 과학이라는 이유로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지금 서양 의학은 병리학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병을 치료한다. 근데 동양 의학은 생리학입니다. 생명의 이치가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이것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굴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양의학은 이 장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간에 병이 나면 간을 들여다보는 간 전문의가 있고 심장 전문의가 있고 이렇게 되지만 동양의학은 그렇게 분석적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학은 여러분 지금 이 엄지손가락에 요게 지금 하루의 기가 우리 몸에서 하루의 기가 맨 처음 시작되는 시간이 인시예요. 인시. 새벽 3시 반에서
3시에서 5시까지 요때 요 손가락으로 오는 폐경락이 이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으뜸 장기가 이 손가락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락 언어예요. 이 최고다 하는 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여기로 폐경락이 시작돼 여기서. 응?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요게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흐르는 이 경락까지 동양은 이게 장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기가 맨 처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요 손가락하고 요 손가락이 대장경이 두 개 폐대장경이에요. 오링 테스트를 이 기 테스트를 이걸로 하는 이유가 요게 폐대장의 이 금의 기운이 금기 여기서 기시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균형을 그리고 잡는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합곡혈이라는 혈인데 이게 사관이에요. 우리 몸의 기운이 합쳐지는 계곡이란 뜻이에요. 여기 합곡.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모을러서 여기가 단단한 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기가 빠지면 여기가 푹 꺼져요. 합곡이. 여기가 꺼진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12경락이 지금 이게 전부 장기예요, 장기. 그러니까 동양은 이 손가락 끝에서 나뭇잎에 병이 들으면은 이 오장에 어디가 병 들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병이 난다. 저는 작년에 우리 태아님이 잘 아시는데 지금도 거칠거칠한데 갑자기 여기가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이거 대장에 문제 온 거거든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대장경락이에요. 응? 대장에 좀 문제 가지고 왔구나. 이거 여기서부터 진단. 근데 여기서 병이 발견되면은 이미 초장에 병의 징후를 예후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장까지 병이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히 깊게 간 거라고 병이.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락에서도 병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간은 이게 눈이에요, 눈. 응? 요 심장은 혀예요. 혀설자. 그래서 심장의 병을 보는 게 이제 약해진 사람, 심장이 약해진 사람들 혀를 빼서 이렇게 설진이라고 그래. 혀를 딱 빼보면 혀가 백태가 하얗게 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 이 심장이 지금 상당히 나빠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혀가 막 혓바늘이 돋고 막 붉었다 심장이 열받은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얘는 너무 재밌어. 요건 입술이야, 입술. 어디가요? 여기 비위가. 비위가 입술 보면 비위가 좋냐. 그래서 입술이 얇은 사람은 비위가 약해요. 입술이 두터운 사람이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은 두툼해. 비위가 발달됐다고. 응? 재밌어. 그 다음에 요거는 폐는 코예요, 코. 그래서 코에 병이 왔다 그러면 호흡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콧대가 딱 크게 딱 섰다. 폐가 발달된 사람이에요. 근데 코가 시부장창하다 그러면 폐가 약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귀예요, 귀. 이건 뾰족한 거지. 귀. 요거 귀. 그러니까 귀가 부처님 귀 늘어진 사람 신장이 선천적으로 이게 신장이 정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귀가 응? 귀 노인네들 보면 귀가 쪼그라들어져. 이 신장의 정이 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만져보고 촉촉하고 탱탱하다. 네. 그러면은 아직 신장의 정이 요 귓볼 요거 있죠? 요게 정력의 주머니야 이게. 오 귓볼 요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관상 이제 우리 환상 이제 더 발달하시겠는데 가상을 봐야 되겠다. 이제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입술이 부르튼다 그러면 비위를 딱 볼 줄 알아야 되고 귀가 뭐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신장을 딱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양의학은 귀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 치료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신장에 지금 뭐가 지금 이상이 왔다고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건데 요것만 치료하고 있다 이거지. 신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코에 병이 났다. 폐에 지금 염증이 생겼겠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다래끼 났다. 간에 열받은 거예요. 응?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은 그래서 망진이라고 얼굴만 딱 보고도 이 사람이 장부에 어디에 허실이 있겠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까요? 이게 다 이게 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관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 7개가 드러난다 이거지, 감정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은 요게 지금 목이라고 하는 게 곡직이라고 해서 쫙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목의 기운이 요 글자의 상이 그거야. 땅을 뚫고 딱 올라가는 거야. 이게 원래 땅이야. 요게 지금 뿌리예요. 땅속의 뿌리. 요게 지금 쫙 솟아 땅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목이라. 그래서 이게 목이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직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맨 앞에 서서 나서는 사람들이 목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목이. 좀 그럴 것 같은데. 목이 없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라만 가. 아니지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따라라. 이게 딱 용추라는 장군의 기상이라고 해서 간을 한의학에서는 장군지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간경락하고 담경락이 유일하게 옆으로 올라가요. 옆으로. 이 담경락을 돋구려고 본능적으로 군대 가면 이걸 딱 여기가 옆구리를 딱 치게 하죠. 옆구리를 이게 담경락을 딱 돋우는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화가 딱 나면 여기다 딱 손을 얹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 난 진짜 소름 돋아. 목에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간담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딱 분노가 올라오면 손에 이 감기운을 붙어들려고 딱 여기다 손을 얹는 거예요. 아이 진짜.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게 다 무서워. 이게 감경락의 기운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분노를 잘 못 찾는 사람들은 간담의 기운이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간담을 약하게 타고났고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부은 거야?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죠. 용맹스러운 사람 보고 그러잖아. 간땡이가 부었네. 간이 배박. 간이 컸네. 간 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감정까지도 병을 한의학은 거기까지 장부까지 연결지어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병이 왔는가를 뒤져보는 거예요. 심리.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 딱 저 사람 화를 잘 내고 있다. 저 사람 지금 간담에 좀 문제가 왔구만. 이렇게 봐야 돼. 응? 간담이 건강하게 잘 있으면 어지간해가지고 화를 안 내요. 딱. 자, 그 다음에 괜히 어떤 애들 심장이 약하고 타고난 애들 보면 희죽희죽 웃죠? 이 심장이 허해서 온 거예요. 괜히 실없이 웃고 이래요. 아유. 이 심장에 제가 바람 들었나 이러고 있죠? 이게 심장에 기쁨을 주관하기 때문에. 신명. 사람이 신명이 너는 왜 이렇게 신명이 없냐? 심장이 약하게 타고난 거라. 응?
우리 명경님 항상 이 신명이 있는데 심장을 강하게 타고났어요. 사주에 화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다 타고난 대로. 자, 이 비장의 병이 오는 비위가 병이 오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면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요 근심. 요게 근심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위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근심을 하도 하다가 이 처리 못하면 장기로 저장시켜버려요. 우리 분노를. 저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요 비위의 병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심해지면 여자들이 그런 경우 많은데 맨날 집에서 우울증 앓다가 누워서 막 자기 몸이 저 땅속으로 꺼져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 비위에 심각하게 병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폐가 문제가 오면은 괜히 슬픔요, 우울증, 이게 폐 대장의 문제예요. 이제 피통해져. 이주일 씨가 독자 외아들을 입고 피통에 빠져가지고 폐암이 오는 겁니다. 응? 약하게 타고난 데다가 그런 비통한 일을 겪게 되면은 이게 더 상해버리죠. 그 다음에 깜짝깜짝 잘 놀라는 사람 있죠? 방광이 찔끔 오줌을 지리면서 잘 깜빡 누가 불렀는데 어이 깜짝이야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 방광이 병 온 거예요. 이미 신방광에 이게 공포, 놀람, 경기 이게 전부 심장이 이 감정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한 여름에 이 공포 영화를 여름에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방광 경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판 전체로 흘러서 이렇게 올라가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방광 경락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증을 잘 타는 사람들이 방광 경락이 강한 거예요. 무서움을 잘 타. 신방광이 약한 사람들이 무서움을 잘 타고 여름에 이 방광 경락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포 영화를 여름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쭈삣쭈삣 머리가 쓰죠? 이거 방광 경락이 자극받는 거예요. 여기는 참기운이라 등골이 선을 하면 안 되니까 춤을 출 때 여기를 딱 방광 경락에 손을 상대가 딱 안으면서 여기를 문질러주고 여기를 그러면서 방광 경락이 이완되는 거예요. 이완. 아시겠어요? 이게 다 경락 언어라고 언어. 춤도 춰야 되겠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집에서 경직돼가지고 굳어있던 사람이 캬바레 가가지고 처음 만난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딱 등을 감싸주고 손으로 등을 싹 문지르면은 그냥 녹아가는 거예요. 경제 좀 맞춰줘봐. 남자랑 만져줘야 되겠네. 자 여기로 등골이 오싹하면서 여기에 지금 바람이 들어옵니다. 감기가 일로 들어와요. 풍사가. 초기 감기에는 여기에 지금 경락 이름이 내가 지금 하도 안 쓰니까 요즘에 여기 들어가는 풍신가 그래. 풍지. 여기 풍지열이 여기 바로 대추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감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감기에는 드라이 같은 걸로 이렇게 뜨겁게 여기를 좀 해주면은 초기 감기에 많이 도움 됩니다. 이게 딱 하면서 콧물이 쭉 흐르죠. 콧물 감기 이런 것들이 다 경락이다 경락.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되고 세상에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이 경락이 그러니까 내 몸의 언어고 오행이 다 이렇게 돼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